송곳니까지 원래는 다 뽑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예. 보통 송곳니 잘 안 뽑아요. 송곳니 잘 안 뽑고. 까미 보면 이 어금니 쪽을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그쪽이 제일 치석이 많이 끼고 있는 예.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이것도 뭐 비용도 워낙에 많이 비싼 치이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주장창 뭐 뽑는 방법이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비용은 한번 알아보셨어요? 뭐 전발치 하면 뭐 200 가까이 나온다는 말도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첫 번째 문제는 전발치를 하고 나서 재발을 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용적인 부분. 예. 일단은 뭐 무조건 그게 뭐 최선의 방법이고 제일 좋은 방법이고 뭐 이거는 아니에요. 뭐 이건 아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최후의 방법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선택을 해볼 수 있는 마지막 일종의 어떤 보루죠. 약을 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을 쓰면 무조건 좋아지긴 하거든요.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약을 쓰면 무조건 좋아는 져요. 이게 어쨌든 염증 반응이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를 하면은 증상 무조건 하고 좋아지거든요. 그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이 무조건 좋아.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치를,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인데 완치가 될 수 있는 약은 아니라는 거죠. 완화 근데, 정도. 예, 약을 쓰고 없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약을 한 2, 3주만 써도 싹 증상이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요. 까미는 2달 됐는데. 그렇죠. 안 없어지죠. 근데 그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게 개하고 고양이의 큰 차이인데, 개들 같은 경우에 개도 비슷한 병이 오거든요. 병이 오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애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게 호순이라는 진돗개예요. 네. 호순이라는 진돗개인데 얘는 증상으로만 본다면 까미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왔어요. 4월 2일 날 왔는데 5일 전부터 침을 흘린다. 아예 밥을 안 먹는데. 그래서 진돗개인데 되게 공격적이에요, 얘가. 그래서 먼저 재우고 이제 마취를 해서 구강을 열어보니까 구강 안이 뭐 어디가 뭐 좋다 나쁘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혀까지 다 녹아내리. 네. 혀에 한 반 정도 다 이제 녹아내리고 잇몸은 다 벗겨져 있어요. 다 벗겨져 있고 다 피가 나오고 막 엉망이죠. 근데 얘도 4주 정도 약을 먹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약이 4월 23일날 4주차 약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끝이거든요. 저희가 체크를 해봤을 때는 뭐 얘는 구강 관리, 약은 이제 대처를 안 하고 구강 관리만 하고 있어요. 뭐 뿌리는 거라든지 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증상이 재발이 없어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개들은 이 이제 비슷한 병이 온다 하더라도 약에 대한 반응이 좀 이제 빠르고, 또 하나는 잘 재발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기면 물론 이제 개들도 이게 계속 재발하면은 치료는 일단은 발치를 해보는 거고,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그게 잘 낫지 않는다는 거고 얘들처럼 잘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런 또는 좀 차이점과 이제 개들과는 좀 다른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 구내염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구내염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고양이 구내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생기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상태는 다 틀리지만 치료제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 어떤 애들은 없어지고 좋아지는 애들이 있고 없어지지 않는 애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약 먹고 나 괜찮아진 나도 있고. 근데 나아지는 애보다는 안 나아지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게, 제가 요 한 마리를 보여드리면, 얘는 길고양이야. 근데 이제 보호자분한테 이제 계속 본대요. 냄새과라는 애인데 오늘 약 받았구나. 그러면 얘 5월 2일날, 그 다음에 5월 9일날이네요. 오늘 약 받아갔거든요. 똑같은 병 때문에 와요. 부항 때문에. 보시면은 2015년도 15년도 12월달부터 16, 17, 18 지금 3년째 들어가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매일 약을 먹이는 건 아니고요. 약을 먹이다가 좀 괜찮으면 또 약을 안 먹다가 또 약을 먹다가 또 안 먹다가, 이게 요즘에는 조금 안 좋아서 좀 한 몇 주 정도는 계속 연속해서 약 받아가시는 것 같은데, 약 먹으면 괜찮대요. 까미든지 하루 한 포는 지금 먹여 있는데 뭐 어제는 많이 아프니까 막 침도 막 흘리고
발도 막 동동 구르면서 아무래도 이게 왜 아파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원래는 하루에 2포가 들어가야 되는 예. 용량인데 예. 1포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안 좋을 때는 하루에 2포를 먹죠. 어제는 2포 먹였는데 그래도 발치하면 좀 더 안 나을란가요? 훨씬 나은데 그것 이제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용도 비용이지만 첫 번째 문제가 발치를 하면은 무조건 하고 좋아지는데 하나 문제가 남죠. 완벽하게 없어지느냐 예. 아니면은 증상이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절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장 효과가 좋은 애들은 다 뽑고 나면은 밥만 이렇게 조심해서 주면은 증상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침도 안 흘리고 통증도 없고 염증도 안 생기고 구강에 이게 잇몸이 다 흘리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고 그 통증 때문에 침을 흘리고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염증이 생기는 이유가 치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치아를 다 뽑고 나면 밥 먹는 것만 조심을 하시면 그 이제 잇몸에 염증 자체가 안 생기는 거죠. 잇몸에 염증 자체가 안 생겨버리면 그런 증상 자체가 하나도 없어져버리는 거죠. 그거는 완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물론 처음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긴 하지만 조금씩 주기적으로 이제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조금씩 증상이 안 좋아지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도 약 먹는 횟수가 많이 줄 수 있잖아요. 엄청 줄고 일단 얘가 느끼는 통증이나 이런 거 많이 줄고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죠. 일단은 뭐 무조건 이 방법이 이 방법을 선택 안 하면 안 되고 무조건 이 방법을 해야 돼 이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일 처음에 제가 진료받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 발치도 고려를 해볼 수는 있다. 무조건 뭐 최후에는 뭐 다행히 약을 먹고 좋아지면 다행인데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마 발치를 해야 될 겁니다 라고 말씀을 아마 드리지 싶은데 2달 먹이도 저러면은 뭐 좋아질 거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발치 보려도 하자고 돼 있네.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이 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가 권해드린다면 그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발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냄새꼬라는 고양이의 보호자분은 발치는 도저히 못하겠다. 어차피 뭐 사료도 너무 생기지 않습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먹는 근데 이제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죠. 비용. 비용. 두 번째가 이거 발치를 다 해버리면 못 먹고 사는 내가 맨날 그 밥을 들고 챙겨줄 수도 없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날짜를 잡아드리고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시간도 뭐 오래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발치는 앞니는 거의 비용이 안 들어요. 전부 다 비용은 어금니 비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금니 하나 뽑는 데가 거의 1-2천원씩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앞니는 실제적으로 송곳니는 뭐 빼고 송곳니는 원래 어려운 일이니까 송곳니는 빼고 앞니는 실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앞니는 앞니 다 빼는 거하고 어금니 하나 빼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앞니는 일도 안 돼. 눈 감고도 뽑는 거고 앞니는 워낙에 앞니는 이게 뿌리가 약해가지고 그냥 다 빠져요. 어금니가 총 몇 개입니까? 보통? 지금 고양이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 30개 정도 이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탈락이 된 이빨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뽑게 되면은 거의 한 20개 가까이 뽑는 거죠. 그 이제 멍청한 그러니까 이게 이빨 하나 뽑는데 빨리 뽑히는 애들도 있고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를 이제 쪼개서 뽑아야 되거든요. 뿌리가 몇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사랑니를 뽑으러 가면 그냥 뽑는 애들도 있지만 쪼개서 뽑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야지 뽑히지 안 그러면 안 나와요. 잇몸 뿌리가 3개가 있으면 이걸 3등분을 해서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정말 빨리 뽑으면 2시간 한 개 뽑는데요? 다 뽑는데 하루에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다 해야 돼요. 하루에 다 해야 돼요. 힘들어도 하루에 다 해야 돼. 또 맞춰 못해. 그럼 이제 뽑고 나서 어느 정도 있다가 좀 괜찮아질런가요? 보통 뽑고 나서 이제 애들이 잇몸이 아무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이 구강 조직이라는 게 그 혈관이 맞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회복은 뭐 대부분은 빨리 돼요. 보통 짧으면 3-4일 만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그 전발치하는 비용이라는 게 앞니에 대한 비용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안 뽑는다고 해서 덜 받고 뽑는다고 해서 더 받는 대부분은 뽑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놔두죠. 저희도 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작은 어금니부터 큰 어금니까지 이제 붙이죠. 붙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뽑아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겠지만 뭐 여러 가지 모양을 본다면 아무튼 놔두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원칙은 잘 아시겠지만 원래는 송곳니 모습을 다 뽑는 게 원칙이에요. 싸그리 다 뽑아야 돼요. 근데 송곳니는 보통 놔둡니다. 송곳니는 보통 놔두고 이제 어금니를 그렇죠. 안 먹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안 먹고 사는 애들도 저도 있어요. 뭐 완전 완치를 뭐 뽑는다고 생각은 안 해도 뽑고 나서 증상이 전혀 없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증상 남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예우는 평가를 해봐야 되죠. 내가 어떻게 되나. 물론 지금보다는 증상은 무조건 하고 좋아지는데 10%가 좋아질지 90%가 좋아질지 100%가 좋아질지는 그 이후에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무조건 뽑자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하고 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애도 힘들고, 그러니까 얘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고 저희한테도 못할 짓인 것 같아서 그렇게 쉽게 권해드리는 치료는 아니죠. 왜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비용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수술들이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들은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해야 되는 그거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 근데 과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얘한테 할 수 있는 무조건 최선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부터 뽑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1, 2주 정도면 약 먹고 한 1, 2주는 약 안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애 같으면 안 뽑는 게 더 맞아요. 근데 얘는 약을 끊으니까 도저히 뭐 아예 유지가 안 되는 애다. 하루만 안 먹어도 막 염증 생기고 아파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뽑는 게 맞죠. 그래서 교과서상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 전발치를 하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지만 그게 임상하고 맞지 않는 게 약을 먹어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절대 낫는 병은 아니거든요. 낫는 병은 아닌데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을 먹여야 되는 애라 하더라도 4주 기준으로 해서 4주 약을 다 먹어야 되나 나고 어떤 애는 일주일만 약 먹고 또 나머지 3주는 또 문제없이 살다가 또 염증 생기면 또 일주일 약 먹고 또 3주는 괜찮다. 이런 애들은 실질적으로 전혀 발치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죠. 약을 먹이는 게 더 편한 얘기죠. 애를 위해서. 근데 반대의 경우에는 3주 약을 먹어야 되고 1주만 좀 괜찮으면 또 염증 생기면 또 3주 약 먹어야 돼. 이런 반대로 가는 애들 같으면은 뽑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애라서 일단은 제가 권해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고 저번에 약 처방 받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일단 용량을 하루에 2번 먹는 용량으로 지어드린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루에 2번을 아침 저녁 힘드시더라도 아침 저녁 꼭 챙겨서 먹이세요. 먹이시고 나서 상태를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파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에 한 번씩 약 먹이시면 안 되고 하루에 2번은 반드시 먹이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결정을 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전염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가 면역 질환 아닙니까? 그렇죠.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뭐 어떤 문제는 치아 문제예요. 자기 치아에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라기보다는 염증성 질환이죠. 염증성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은 자기가 자기 잇몸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자기 치아에 치석이 생겼다고 다 그러면 이런 염증들이 다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병원에 오는 애들도 잇몸은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잇몸은 아주 깨끗한데 치아에는 치석이나 잇몸에 염증이나 치석이 꽉 낀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걔들도 여기에 균이 득실할 텐데 그러면 잇몸이 다 염증 생기고 다 돼야 되는데 걔들은 잇몸은 멀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잇몸에 염증이 있고 치석이 많아도 씹어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통증도 없고 침도 안 흘리고 피도 안 나고 깨끗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잇몸에 염증이나 치석이 많은 애보다 훨씬 치석도 덜하고 염증은 덜한데도 잇몸이 확 뒤집어지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보다는 그 염증에 조금 더 취약한 애들이죠. 좀 염증이 더 취약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가 이제 견뎌낼 만한 어떤 부분들이 없는 거죠. 까미 치석 제거해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까? 치석 제거는 실제적으로 해볼 수는 있는데 큰 효과는 상관없는. 왜냐하면 치석이 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내가 정말 양치질 열심히 해주고 막 매일 해줘가지고 막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건 효과적이에요. 근데 고양이들 절대 그건 못하거든요. 내 손이 로봇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면 그거를 막 손을 넣어서 양치질을 막 사람처럼 깨끗하게 해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적어도 언제부터 생기느냐? 적어도 한 일주일, 길게는
한 2주에서 한 달 후부터 이제 플라그라든지 치석이 막 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확 뒤집어지죠.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거를 계속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근데 길고양이도 보호자분이 도저히 안 돼서 스케일링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스케일링을 해드리고 이건 엉망이죠. 해드렸는데 제 기억으로 한 2주 괜찮았지 싶어요. 한 2주 괜찮은데 2주부터 다시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건 스케일링만으로는 안 된다. 왜냐면 걔도 길고양이였는데 보호자들 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못 해주니까 금방 생기니까 그거는 일단은 발치를 하지 않는다면은 약을 먹이고 나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면 발치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옵션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옵션이 스케일링이 될 수 있지만 발치를 고려를 한다면은 스케일링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바쁘신데.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결정이 되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에 생각해보고.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약은 일단 하루에 2봉지씩 먹으세요. 예, 고맙죠. 예, 감사합니다.